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평창 송어축제를 시작으로 강원도의 겨울축제가 본격 개막합니다.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조용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예정인데요. 차분한 애도 분위기 속에 지역민들은 축제를 통해 경기가 살아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넓게 펼쳐진 빙판 위에 사람들이 3-3-5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자세로는 뭔가 부족했는지 아예 눕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송어를 낚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송어를 기다리다 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어렵지 않게 손맛을 볼 수 있습니다. 제16회 평창 송어축제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개막했습니다. 예년처럼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최근 국가적 아픔이 있었던 만큼 개막식은 간소화됐고 각종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늘 행사장을 메우던 노랫소리도 이번엔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주최 측은 축제 분위기를 내는 것보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얼음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축제를 일주일이나 늦춰가면서 두께 28cm의 빙판을 만들었고 구멍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체계적으로 뚫었습니다. 얼음을 만들 때는 그물망을 설치해 만에 하나 얼음이 깨져도 틈이 벌어지지 않게 했고 사람들이 빠져도 그물에 걸리도록 설계했습니다. 개막 전에는 지자체와 소방, 경찰,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뤄놨는데 더 이상 미루게 되면 우리가 내방객들과 우리 국민들하고의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돼서 또 오는 11일에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특이한 암석과 주상 절리를 볼 수 있는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가 개막하고 지난달 선등거리와 얼음 조각 광장 타빙식을 시작으로 포문을 연 화천 산천어 축제도 11일부터 2월 2일까지 펼쳐집니다. 강이 얼지 않아 2주 연기된 홍천강 꽁꽁 축제는 오는 18일 막을 올리고 눈의 고장 대관령에서도 24일부터 대형 눈 터널과 얼음 조각이 가득한 대관령 눈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항에 막혀 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야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경호처가 경호법이라는 핑계로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았고 검찰총장 출신이 법 집행을 막아선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영장 집행 방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강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저녁 춘천 거두사거리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이어 이번 주말 상경 집회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강원도연맹이 오늘 국민의힘 강원도당을 기습 항의 방문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후 재난으로 작황이 부진한데 이번 정부 여당이 임기 내내 농산물을 수입해 농업을 말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22일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행진단이 대통령 관저까지 진출한 거라며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 구속하고 이에 동조하고 민심을 배반한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우리 지역 단체장을 만나 새해 정책 방향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육동한 춘천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민선 8기도 만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시장님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현안 사업 또 앞으로 시정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남은 임기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세월의 무상함을 네. 느낍니다. 지난 2년 반 저와 우리 춘천시 동료들은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 기업혁신파크, 연구개발특구, 교육발전특구, 서면대교, 소양팔교, 호수정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올해는 이 사업들을 잘 다듬고 촉진시켜가지고 어떤 변화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내수 부진 등 어려움이 지속되었는데 우리 춘천시는 지난 12월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민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곧 다시 또 2차로 마련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을 위해서 금년에는 민생 경제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 그 무안공항, 제주 항공 그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그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구석구석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아마 올해를 관통하는 주요한 주제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의 굵직한 사업 중 하나가 춘천 기업도시, 기업혁신파크입니다. 수도권의 신도시처럼 만들겠다는 네네. 그 사항이신데요. 얼마나 많은 기업이 들어올지 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올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구 3만 명의 도시를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고 거기에는 정밀 의료, R&D, 디지털 의료 등 많은 첨단 산업이 구현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개별 기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기업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기업도 중요하지만은 그 R&D와 의료와 관련된 대학, 병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110만 평 도시의 구획을 다시 정하는 일을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제가 만나가면서 앞으로 절차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면은 기업혁신파크가 10년 내에 춘천을 견인하는 그런 최고의 기업 파크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시민들의 기대를 꼭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GTXB 춘천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네네. 천문학적 사업비가 드는 만큼 실현 가능성 여쭤봐야 할 텐데요. 예, 천문학적 사업비라는 것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열차를 어떤 방식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고 2030년까지 GTXB가 완공될 때 춘천까지의 연장 노선도 동시에 완공된 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GTXB도 중요하지만은 개통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GTXB가 춘천 발전에 견인이 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준비도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시민들을 위해 세운 계획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예, 춘천이 아름다운 관광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이 앞에 출렁다리가 만들어졌죠. 네네. 많은 시민들이 지금 줄을 이어서 방문하고 계십니다. 춘천은 전형적인 관광도시인데 그간에 다소 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시기는 어렵지만은 출렁다리를 계기로 해가지고 춘천과 의암호 일대를 고품격 관광지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춘천의 어떤 관광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수도권의 접근성은 춘천의 미래 관광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최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일도 너무 많지만은 그중에 춘천을 관광 측면에서 최고로 만드는 일을 하고 이걸 통해서 시민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또 지역 경제에 선선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육도간 춘천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천과 화천, 인제와 철원 등 영서 지역 6개 시군과 강원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춘천과 인제가 영하 11도, 철원과 화천, 양구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등 영서 지역은 매우 춥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강원도에 3에서 10cm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눈이 그치고 최저기온도 영하 2도 안팎으로 오르며 한파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강원도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피해 수습을 돕기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성금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마련돼 재난구호 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유가족을 위한 긴급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원도의 공직선거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자세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대변인실을 조사했지만 자세한 내용과 조사 대상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은 분기별로 한 가지를 한 번만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준수했는지 선관위가 대변인실 직원 3명에게 확인했고 단순 계도에 그쳤다는 입장입니다. 춘천 상공회의소가 오늘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2025년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기관 단체장 등 300명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 시간을 가졌습니다. 춘천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는 지역 경제계 최대 규모 행사 중 하나로 올해도 경제 인사들이 모여 새해 포부와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인제군 북면 설악산 수렴동 계곡 인근에서 부상자를 구조해 밧줄로 헬기에 오르던 산림청 소속 구조대원 32살 이모 씨가 2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밧줄의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년간 춘천 지역의 축사 화재로 6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자 춘천시가 축사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지역 축협, 강원 양돈 농협과 전기 안전 점검을 강화합니다. 또 올해부터 전기 안전을 점검한 농가에 지원 사업 우선 선정에 필요한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춘천 지역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10건으로 재산 피해액은 61억 원, 가축 피해 규모는 약 19만 마리입니다. 인제군이 이달 말까지 인제몰에서 설맞이 기획전을 운영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인제몰 회원을 대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40% 할인 쿠폰을 발행합니다. 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되고 최대 4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제몰은 지역에서 생산된 황태와 잡곡, 오미자, 산나물 등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저소득층과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10일까지 모집합니다. 18세 이상 철원 군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면서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실업자와 구직 등록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되면 이달 말부터 6월 말까지 공공서비스 지원과 환경 정화 등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